me a god. You call me a god. You call me a god. You call me a god. Let's go. I'm about to go off like a weapon. Fuel to the top, got a filled up engine. In my thoughts, obsession. I will not stop, no, I'm never second guessing. I got a God complex. Haters love to hate, but I never feel pressed. Got a lot on my plate, but I never get stressed. I'll take all the pressure like I'm acing this test. 예, 이 유튜버의 이제 폭로 내용 중에 이제 요 앞에 거는 김건희가 이제 극우 유튜버들하고 어떻게 유착되어 있는지를 우리가 볼 수 있었던 그런 제가 기사를 소개를 해드렸는데, 이거는 사실은 뭐 보도가 이제 나와서 그렇지 알만한 사람 다 아는 얘기였어요, 그죠? 뭐 대략 이런 관계였을 것이다라는 거 충분히 이제 추론을 해볼 수 있는 그런 얘기였는데, 요 영상은 약간 좀 쇼킹합니다. 예, 요 영상 보시고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언론보다 유튜브를 더 많이 보고 믿었다는 건 이미 잘 알려져 있습니다. 그 부부와 당시 대통령실이 극우 유튜버들과 얼마나 밀접했는지 JTBC가 극우 유튜버의 증언을 직접 들었습니다. 한마디로 정치적 공생 관계였습니다. 그 시작점엔 김건희 씨가 있었습니다. 2019년 검찰총장 부인 신분으로 극우 유튜버에게 보낸 첫 메시지도 확보했습니다. 김필중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2019년 9월 17일 오후 1시 49분,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의 부인 김건희 씨가 극우 성향의 정치 관련 유튜버 A씨에게 보낸 페이스북 메시지입니다. A님의 전화번호를 좀 알고 싶다며 꼭 전해드릴 이야기가 있습니다고 합니다. 전화번호도 남겼는데 복수의 여권 관계자들에게 확인한 결과 실제 김 씨가 사용한 번호가 맞습니다. 이를 계기로 두 사람이 맨 처음 대화를 나눴을 땐 김 씨는 문재인 당시 대통령과 조국 당시 법무부 장관 얘기를 꺼냈다고 합니다. 이거 맨 처음 질문은 그거예요. 문재인 대통령이 우리한테 왜 이러냐? 조국이 뭐길래 이렇게까지 나오냐? 조국 수사를 두고 검찰과 정권이 강하게 대립하던 상황이었습니다. 김 씨가 애초 수사는 문 대통령의 묵인하에 진행됐다며 억울해했다는 게 A씨 주장입니다. 이제 윤석열이 미쳐서 이렇게 돌아가는 것처럼 돼버렸지만 문재인이 맨 처음에 오더를 어느 정도 언지가 있었는데 이게 왜 이러는 거냐? A씨는 규모가 상당했던 조국 지지 집회가 영향을 주지 않았겠느냐고 답했다고 합니다. 서초동 집회를 보고 난 다음에 문재인이 이 자세를 확 바꾼 거라고. 이런 해석을 김 씨가 마음에 들어했고 조언을 구하고 듣는 두 사람의 관계는 윤석열 대통령 당선 이후에도 이어졌다고 A씨는 설명합니다. JTBC 김필준입니다. 네, 우리가 생각지도 못했던 놀라운 증언이 나왔어요. 윤석열이, 김건희가 이제 큐나님 수고 많으십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게 이제 무슨 얘기냐면은 2019년 9월 17일이었죠? 예, 하여튼 9월 초경에 김건희가 직접 페이스북 메신저로 극우 유튜버에게 연락을 취한 거예요. 만나고 싶다고 연락을 취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연결이 됐고 둘 사이에 이제 여러 가지 얘기를 나눈 거예요. 검찰총장 부인 시절부터 여러 가지 얘기를 나눈 겁니다. 근데 이제 그 중요 내용이 뭐였냐면은 문재인이 나한테 왜 이러느냐, 윤석열한테. 나는 문재인이 오더를 줘가지고 혹은 뭐 지시하에라고 표현이 나와요. 김건희가 볼 때는 지금 완전 배신감을 느낀 거예요. 문재인이 오더를 줘서 혹은 지시를 해서 혹은 묵인하에 조국 수사를 했는데 왜 갑자기 윤석열이를 나를 죽이려고 하느냐. 이게 화가 나가지고 김건희가 뜬금없이 극우 유튜버에게 연락을 취한 거예요. 이렇게 된 상황입니다. 야, 이건 이제 대박이 터진 거예요, 드디어. 제가 이제 블랙하우스를 다시 방송을 재개하겠다, 다음 주부터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이건 완전히 블랙하우스 특종감입니다. 에? 드디어 이제 이 사건의 전말이 밝혀지고 있는 거죠. 예, 조국은 이제 다음 주에, 양산에 가겠다, 이번 주에 양산에 가겠다고 하는데, 조국 죽이라고 지시한 사람이, 조국 수사하라고 지시한 사람이
문재인이었다라는 폭로인 김건희의. 예? 백두사님, 지킬앤 하이드, 문재인. 예. 그 폭로가 나온 거야. 근데 왜 검찰총장 부인이, 이것도 좀 상당히 비상식적인 거예요. 왜 극우 유튜버에게 본인이 직접, 그것도 연락처가 없어가지고 페이스북 메신저를 통해가지고 연락을 취해서, 당시에는 어쨌건 여당의 검찰총장 부인이었어. 문재인 대통령의 표현을 빌리자면은 문재인의 검찰총장의 부인이었어요. 그리고 검찰총장이 된 것이 2019년 7월 달이었기 때문에, 2019년 7월이었기 때문에, 네? 7월이었기 때문에 9월이면 2달밖에 안 됐어요. 그리고 윤석열이 흑화됐다라고 확신하기 어려운 시점이었어. 그 시점에 왜 김건희가 극우 유튜버에게 연락을 취해가지고 문재인이 왜 우리한테 이러는 건지 그거를 극우 유튜버한테 물어보겠어요? 이미 다 알려진 얘기지만은, 예, 여러분, 김건희가 유튜브 정치를 시작한 거는, 유튜브 정치를 시작한 거는, 유튜버들하고 밀착이 된 거는 극우 대통령이 된 다음에 혹은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유착이 된 게 아니에요. 검찰총장 시절부터 지금 유착이 됐다라는 이제 증언이 나온 것이고, 예, 나온 것이고, 자, 왜 그 어려운 시점에 유튜버에게 연락을 했을까? 자, 김건희나 윤석열이 그전에도 유튜버들하고 접촉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극우가 아니었지. 어떤 유튜버들이랑 접촉이 있었냐? 진보 유튜버들하고 접촉이 있었던 거예요. 이건 주진우가 다 한 얘기잖아. 주진우가 김건희 집에 가가지고 뭐 보거국도 먹었다며, 보거도 먹었다며. 양정철, 주진우, 윤석열, 김건희는 검찰총장이 되기 이전부터 친분이 있었던 사이들이야. 그래서 주진우가 김건희를 그 청문회 과정에서 훌륭한 인격자라고 감싸고 돌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미 누굽니까? 윤석열하고 김건희는 유튜브의 영향력에 대해서 알고 있었던 거예요. 물론 그 당시는 김어준이 유튜브를 하고 있었던 건 아니에요. TBS에서 뉴스공장을 하고 있었지. 그런데 뉴스공장을 소비하는 대다수의 시청자들이 이미 유튜브를 통해서 뉴스공장을 소비하고 있었어. 그래서 TBS 소속이긴 했지만 김어준이 사실상의 유튜버로서 활동을 하기 시작한 거는 그 이전부터인 거죠. TBS를 나오기 이전부터 유튜버로 활동을 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김건희와 주진우 이 둘 간의 관계는 직접적으로 확인이 된 거고요. 저는 김어준하고 김건희가 직접적인 관계가 있었는지 없었는지는 모르겠으나 적어도 주진우를 징검다리로 해서 김어준도 김건희와 연결이 되어 있었다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이미 김건희, 윤석열은요, 이건 제 추론이지만, 뇌피셜이지만은, 낙곰수 시절부터 주진우를 매개로 해서 김건희와 김어준과 유착이 돼 있었고, 그때만 해도 친노, 친문의 스탠스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검찰총장으로 사실 임명을 하게 되는 거야. 그리고 김건희, 윤석열이, 김건희가 증언을 했나요? 윤석열이 증언을 했나? 봉하마을에 갔었다, 윤석열이. 그런 증언도 이미 있었어요. 그래서 검찰총장을 윤석열이 하게 되는 배경은 이겁니다. 윤석열은 친노 친문 검사였어. 박근혜 특검 이전부터 그래 왔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이전부터 양정철, 주진우, 김어준과 연관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김건희와 윤석열은, 김건희는 유튜버의 영향력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조국 사태가 터지니까, 서초동 촛불 집회가 터지니까 얘네들이 자, 김어준, 주진우뿐만 아니라 문재인까지 갑자기 윤석열을 버린 거야. 에? 역풍이 부니까
자, 김건희 얘기가 사실이면은 김건희가 문재인이 윤석열에게 조국 수사를 오더를 준 거예요. 예, 오더를 준 거고 그에 따라서 윤석열은 문재인의 개가 돼서 조국을 물은 거예요. 문재인의 오더라고 정확히 표현을 했어. 조국을 물었어. 문재인이 물으라고 그래서 가서 물었는데 갑자기 조국 수호를 외치면서 윤석열을 버린 거예요. 친문 쪽에서. 그러니 김건희하고 윤석열은 억울하지. 아니 니들이 시켜가지고 나는 물었는데 나를 버리고 조국을 지킨다? 아 이게 도대체 어떻게 돌아가는 일이냐? 근데 어디 상의할 데가 없는 거야. 아마 제가 볼 때는 뭐 주진우건 김어준이건 그쪽에도 물어봤을 거예요. 김건희가. 근데 제대로 답을 안 해줬겠지 얘네들이. 제대로 답을 안 해주니까 답답하니까 보수 유튜버 쪽으로 이제 우리가 살 길은 이거밖에 없다. 우리는 이제 버림받았다. 윤석열하고 김건희는 버림받았다고 생각을 한 겁니다. 버림받았으니 우리가 살 길을 찾자. 그래서 김건희가 극우 유튜버하고 내통을 시작을 한 거 아닌가 이런 거고 김어준이 나중에 그런 얘기를 해요. 그 유시민 작가하고 알릴레오 방송에 나와가지고 2019년 12월입니다. 예, 12월에 알릴레오 방송에 나와서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은 그 방송이 참 이해가 안 되는 방송이었는데 저는 지금 이해가 돼. 김어준은 나름 양심이 있었던 것 같아요. 나름 뭐 이게 양심이라고 얘기할 수는 없는 얘기겠지만 뭐 무슨 얘기냐면 윤석열한테 미안한 거예요. 김어준이 볼 때는. 아니 문재인이 시켜가지고 조국을 쳤는데 지금 윤석열이가 진보 민주 진영에서는 완전히 죽일 놈이 돼 있는 상황이었잖아. 그러다 보니까 2019년 12월이면 그런 상황이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유시민에게 그런 얘기를 합니다. 윤석열의 충정이다. 문재인과 윤석열은 문재인을 아버지처럼 생각했다. 이런 터무니없는 얘기를 합니다. 그 시점에. 그리고 제가 나중에 이제 이걸 블랙하우스를 하면서 이걸 분석하면서도 왜 이런 말을 김어준이 했을까? 라는 게 좀 의아한 미지수로 이렇게 남아 있었는데 이제 답이 나온 거예요. 답이 나온 거야. 어떤 답이 나온 거냐? 김어준이 보기에는 윤석열한테 미안했던 거지. 윤석열은 충정. 문재인이 시킨 대로 조국을 수사했을 뿐인데 지금 완전히 쓰레기가 돼 있으니 김어준이 볼 때는 이게 참 윤석열한테 미안한 마음이 있었던 거야. 그냥 쓰고 버려버린 거예요. 그래서 저기 그 김건희가 그 서울의 소리 이명수 기자하고 이제 전화 통화할 때도 그 비슷한 얘기가 나옵니다.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은 자기들은 배신당했다. 배신당했다. 복만삼님 잼통 칼테러 당하고 나온 후 양산털 만나러 갔을 때 상처 보니 이거밖에 안 째졌어요. 이런 표정이었음. 네? 자신들은 배신당했다고 얘기를 했어. 그 이유가 뭐겠습니까? 문재인한테 배신당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살기 위해서 몸부림을 친 거지. 그리고 문재인도 저는 미안하니까 결국은 윤석열을 못 자른 거라고 봐요. 미안하니까. 미안해서 못 잘랐다기보다는 윤석열을 자르면은 윤석열이 다 폭로를 할 거 아니야. 김건희 씨 지금이라도 폭로를 해. 윤석열 김건희 나는 문재인이 시켜가지고 조국을 친 거다. 이게 폭로가 되니까 어쩔 수 없이 윤석열을 싸고 돌았던 거 아니냐. 그게 다 까발겨졌으면은 자 윤석열을 시켜서 조국을 쳤고 근데 조국을 지키자고 수백만 명 국민들이 들고 일어나니까 야 이거 어떻게 할 수가 없고 그리고 윤석열하고는 손절하고 조국은 사퇴시키고 그 윤석열이 잘랐다가는 윤석열이 폭로할 가능성이 있고 이렇게 된 일이 아닌가 봅니다. 그래서 이거 아주 뭐 중요한 이게 이제 소 뒷걸음질 치다가 얻어 걸린 꼴이 된 거죠 지금. 그 쥐잡은 꼴이 됐는데 아무튼 좀 충격적인 이제 뭔가 좀 그 퍼즐이 맞아 들어가는 그런 상황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고 결국은 저는 세상에 영원한 비밀은 없다 뭐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결국은 나오게 될 것 같아요. 그게 윤석열과 김건희 입에서 나오게 될지 어쩔지는 모르겠으나 결국 그 당시에 있었던 일들은 세상 그 진실들은 세상 밖으로 저는 나오게 되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를 해보고 제가 그 조국
전 대표를 찐따라고 서울대 법대 양대 찐따라고 약 올리는 이유가 이거예요. 조국 씨는 한심한 사람입니다. 사실 처음에 제 방송을 오래 보신 분들은 다 기억을 하실 텐데 제가 조국이 정치한다고 그랬을 때 반대를 안 했던 사람이에요. 그 대신 전제 조건이 있었지. 문재인, 양정철, 김어준하고 손절하고 새 출발해라. 그래서 과거 젊었던 시절에 20대 때 품었던 뭐 사회주의를 하자는 얘기는 아니고요. 그러니까 사회주의 같은 이상, 본인의 이상을 실현할 수 있는 본인만의 정치를 해라. 그러면 저는 조국 얼마든지 지지하겠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기억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무조건 처음부터 제가 족 같은 건 아니에요. 또 안 된 측면도 있잖아. 어쨌건 본인이 지은 죄보다는 너무 큰 고초를 겪은 건 사실이고, 또 조국이 저는 젊었을 때 20대 때 이른바 사호맹이라는 걸 했잖아. 사회주의 노동자 동맹이라는 어마어마한 조직에서 일을 했던 사람이에요. 저처럼 또 어떻게 보면 저의 학생운동 선배이기도 한 거야. 그래서 그런 기득권 세력들, 부패한 세력들하고 손절하고 새로운 정치해라. 깨끗한 정치해라. 새 출발해라. 그렇다면 저는 조국을 지지를 하겠다. 그랬습니다, 제가. 또 그걸 가지고 옛날에는 조국을 지지하다가 지금은 왜 까느냐, 또 이런 또 말도 안 되는 소리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가끔 채팅창에 보면은. 그런데 결국 총선 때 손절을 못했어요, 조국이. 김어준하고 손절을 못했어. 김어준한테 딱 달라붙어갖고 지금 정치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문재인하고도 손절을 못했어요. 우르사님, 추리해보니 딱 맞아떨어지네요. 그때 이후 윤석열이 문통을 엄청 깠잖아요. 지금도 문바들이 빼줄 수 없을 거라는 확신이 있는 것 같네요. 그깟 대통령 임기 5년 금방 지나간다면서. 조국이 빼줄 수도 있지, 이제. 근데 제가 왜 이제 조국이 보고 손절을 해라, 문재인하고 이런 얘기를 한 거냐면, 조국 집안을 난도질한 거는 윤석열이 아니라는 거야, 저는. 이제 증거가 나온 거예요. 조국 사퇴하라고 한 사람 누굽니까? 조국 장관 알 거 아니에요. 이거 문재인밖에 없는 거잖아. 법무부 장관을 당시에 조국을 사퇴시킬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문재인밖에 더 있습니까? 근데 왜 지금까지 입 다물고 문재인을 비호하고 있냐고. 그러니까 찐따지. 거기 붙어가지고 그래갖고 정치에서 뭐 대권 잡으면 대통령직 제대로 할 수 있을 것 같아? 대통령 일을? 자기를 죽인 사람한테 빌붙어가지고. 그래서 제가 서울대 법대 찐따라고 그러는 거야. 양대 찐따라고. 차라리 한동훈이 나을 수는 있어요. 한동훈이는 윤석열한테 들이받았잖아. 근데 조국이 보세요. 문재인이 윤석열한테 지시를 해가지고 본인 일가를 난도질 시키도록 한 사람이 문재인인데 거기 붙어가지고 지금 정치질하고 앉아있어. 이런 사람이 무슨 정치를 합니까?